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채아입니다. 자, 고혈압과 당뇨병은요,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질병이죠. 치료가 된다기보다는 평생 우리가 약을 달고 살아가야 되는 대표적인 질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꾸준히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합병증이 무서운 만큼 미리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정말 저렴하고 합리적인 보험료로 고혈압, 당뇨의 합병증을 대비하는 수술비 플랜을 만나볼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질병, 암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코너인 트마플랜 ABC 시간에는 암보험을 가입할 때 꼭 가져가야 되는 보장들까지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이왕 가입해야 되는 보험들 좀 똑똑하게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 번호 활짝 열어놓고 보험 고민들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활짝 열려 있고요. 자,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 유튜브 통해서 채팅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신 다음에 채팅창 통해서도 함께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잘만 둘러보시면은요, 고혈압, 당뇨 앓으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험으로 이런 보장이 과연 가능할까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고혈압과 당뇨병의 합병증 수술 플랜을 신경이 전문가님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신경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혈압만 약간 높을 뿐인데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사실 혈압과 당뇨는 초기에 발병이 되면서 약을 복용하면 병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별거 아니고 나는 멀쩡한 사람이야, 하나도 아프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보험을 가입을 하려면 예전에는 혈압이 있었어도 보험 가입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재 조건, 지금은 많이 완화됐어도 제재 조건이 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질병은 아니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질병은 앞으로는 큰 질병으로 갈 수 있는 합병증이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아프기 전에 미리 좋은 보험으로 대비해야 하거든요. 오늘은 가성비 좋은 보험을 성인병이라고 주로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혈압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혈압을 앓고 있나 여기 통계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50대 10명 중에 3.8명이 이미 혈압 환자입니다. 그리고 60대에는 10명 중에 5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고요. 그 70대에 또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여성입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7명이 고혈압 환자라고 해요. 혈압약을 안 드시는 분, 그분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 향후 앞으로 5년 동안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혈압 환자들이 생겼나 통계 자료에 보니까 다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보셔야 될 게요. 자, 0세부터 39세까지 젊은 환자분들의 고혈압 환자분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중에 20대. 자, 여기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4년 사이에 젊은 20대 분들이 고혈압 환자가 2.26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혈압 환자가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젊은 고혈압 환자가 증가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럼 고혈압만 그럴까요? 당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뇨 3, 40대가 5년간 당뇨 환자가 20% 증가했다고 여기 통계 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20, 30대는 얼마나 많이 증가했나? 2016년하고 2017년 1년 사이에 확인을 해봤더니 20대 같은 경우에는 2,200명이 증가를 했고요. 30대 같은 경우에는 5,30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 젊은 사람들, 여러분은 혹시 20, 30대에 건강검진을 나는 어디가 아플 거야 미리 검진을 받으신 기억 있으신가요? 저는 40대가 넘어서 사실 건강검진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20, 30대 환자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검진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던가 내가 어디가 특별히 안 좋아서 검진을 받은 경우인데 이 검진을 해서 드러난 환자 수에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30대 거의 80%가 내가 고혈압일 거라는 인지를 전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 같은 경우에는 증상들이 좀 있죠. 피곤하다던가. 그래서 가서 검진을 했어도 2분의 1, 바로 50%가 내가 당뇨였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 수면 위로 드러난 게 이 정도면 수면 아래 검진을 아직 받지 않은 예행 고혈압 당뇨 환자 수는 훨씬 더 많은 거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통계 자료 또 하나 보면은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혈압 당뇨 환자가 늘어날지 예측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자, 서울 인구가 지금 950만 명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총 인구가 5,100만 명을 이루고 있는데요. 자, 2011년도에 이미 고혈압 당뇨 환자는 서울 인구를 넘어섰고요. 2040년 앞으로 19년 후에는 대한민국 인구의 35%가 고혈압 당뇨가 될 거라는 예측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 30대 젊은 환자들이 늘고 있잖아요. 그럼 2040년이 아니고 2060년도에는 50%가 넘을 거다라는 예측을 통계 자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혈압 당뇨는 뭐가 무섭습니까? 사실 합병증이 무섭잖아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큰 질병에 걸리느냐가 무섭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고혈압 합병증에도 여기 보시면 혈압은 이제 혈액이 빨리 돌아서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고혈압이 근데 혈액이 느리게 가도록 조정을 하는데요. 자, 이 느리게 가도록 조정하면서 약을 먹고 있다면 안심할까요? 그건 아니죠. 독한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혈관벽이 얇아져서 그래도 안 아픈 사람보다는 이런 질병에 걸릴 확률이 50% 이상 높다고 합니다. 당뇨는 또 어떨까요? 당뇨 같은 경우에도 신경세포가 있는 곳은 거의 다 발병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것도 혈액을 타고 돌기 때문에 혈관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뇨는 족부 괴사가 생겨서 발가락 절단 아니면 눈에 이상이 생겨서 눈이 백내장 망막병증에서 결국에는 실명에 이르는 가장 무서운 합병증이 가장 무서운 건 당뇨죠. 자, 이런 당뇨들 합병증 때문에 준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얼마나 수술을 많이 하나 2018년 통계 자료에 상위 10% 수술 많이 하는 질병들이 나와 있는데요. 1위 백내장, 2위 치액, 3위 척추 질환 수술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8위입니다. 8위. 스텐트 삽입 수술인데요. 자, 스텐트 삽입 수술은 어떤 수술이냐면 혈관이 심장으로 지나가는 혈관이 막히면서 거기를 뚫어주는 스텐트를 삽입을 해서 혈관을 열어주기 때문에 혈액이 지나갈 수 있게 하는 수술인데 이런 수술 한 번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빈도에 들어갈 정도로 보통 많이 하시는 분들은 5군데, 6군데 스텐트 삽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빈도 수술 당당히 8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중대한 수술비, 사실은 수술비를 미리 준비하고 이런 합병증이 큰 보험을 준비하기 전에 보험을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진단비와 수술비 두 가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바로 수술비입니다. 왜 수술비를 준비했느냐?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격이 비싸면서 진단은 한 번 받으면 두 번, 세 번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수술비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도 진단비의 3분의 1 정도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가성비가 높은 측면에서 오늘은 수술비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수술 플랜은 두 가지 플랜으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30세부터 50세까지 준비하실 수 있는 플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51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한 플랜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플랜, 30에서 50세 가능한 플랜이고요. 만약 고혈압이 생겼다라고 하면 고혈압 수술비 할 때마다 2천만 원 반복해서 받으실 수 있고요. 당뇨 수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수술했던 코드가 맞으면 다 500만 원씩 준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큰 수술이죠. 심장 수술, 아까 말씀드렸던 스텐트 삽입 수술 같은 경우에는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술비 합쳐서 3,500만 원까지 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수술만 살다 보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3위에 해당되었던 척추 질환 수술비도 250만 원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관절염 수술 150만 원, 그리고 치액 수술 많이 하시잖아요. 2위의 수술비에 치액 수술 90만 원까지 망라에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 이런 플랜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텐트 삽입 수술 같은 경우에는 자,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에서 1,500만 원, 그리고 두 번째 112대 질병 수술비에서 2천만 원 받으시고요. 질병 수술 1호종 수술에서 3종에 해당이 됩니다. 3종에 해당돼서 100만 원, 그리고 여기 질병 수술비 30만 원까지 해서 총 받으시는 금액이 3,630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큰 수술비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수술 하나 또 예를 들어볼게요. 여성분들 자궁에 근종 생기는 경우 많잖아요. 자궁에 근종이 생겨서 혹이 생겨서 떼어냈다라고 한다면 112대 수술비에서 100만 원을 받으시고요. 질병 수술비 1호종에서 20만 원, 또 질병 수술비에서 이렇게 30만 원 받아서 총 150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는 플랜입니다. 자, 이 플랜은 큰 질병부터 작은 질병까지 다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스텐트 삽입 수술 3번만 받으셨다면 1억을 넘는 수술비, 고가의 수술비를 받으실 수 있는 플랜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고가의 보험금을 받는 플랜, 보험료 얼마일까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료는 30년만 딱 납입하시지 하고 오르지 않는 보험료라서 30년 후부터는 100살까지 쭉 보장을 받으시는데요. 여기 보시듯이 30세부터는 3만 원부터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가장 높은 보험료를 지급하는 나이는 50세 남성분 56,600원에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자, 두 번째 플랜 확인하겠습니다. 자, 나이가 아무래도 이제 들면 보험료 자체가 비싸지기 때문에 유지하실 수 있는 만큼의 보장을 제가 준비해서 조금 줄여봤습니다. 자, 51세부터 61세까지는요. 아까 고혈압 수술비 젊은 사람보다는 조금 줄여서 1,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대 질환 수술을 했을 때 2천만 원까지 받으시는 거 이 두 가지만 줄었고 나머지 플랜은 똑같습니다. 사실 스텐트 삽입 수술하는 거 2천만 원 반복적으로 받으신다면 이 돈 갖고 치료비가 부족하지는 않으시니까 줄었다고 섭섭해야 하지 마십시오. 자, 이 부분도 받는 부분 똑같고요.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이 부분 두 가지 부분만 조금 줄었고 보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보험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료 연세가 있으시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돈을 벌 기간은 이제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요 보험은 납입을 딱 20년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20년까지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 받으시는데요. 여성분, 남성분, 여성분들은 4만 원대 가입 가능하시고요. 남성분 같은 경우 60세 남성분은 6만 3천 원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자, 최종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수술비 플랜은요. 고혈압, 당뇨, 합병증으로 고액 보장 1억을 넘게 받으실 수 있는 고액 보장으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빈도 수술에 매년 같은 수술을 하신다 해도 1년마다 수술해서 계속 받으실 수 있고요. 작게, 예쁘게 수술하는 것 말고 작게는 50만 원부터 크게는 3,600만 원까지 계속 반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보험은 고혈압, 당뇨가 있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빨리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가입 안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 세대의 고혈압, 당뇨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바로 운동을 하지 않고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어떤 분도 꼭 하셔야 하는 보험인데요. 자, 이 보험회사들은 이렇게 좋은 보험 어떻습니까? 예전부터 봤을 때 좋은 보험은 사라지거나 보장을 축소하거나 보험료를 올립니다. 자, 지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당뇨에 대해서 수술비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에 소리 소문 없이 줄어들어서 지금 가장 많이 보상받는 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500만 원입니다.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200만 원, 100만 원으로 이미 줄어 있어요. 그럼 이 회사는 어떨까요? 당연히 또 줄이겠죠. 빨리 가입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라인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어쩌면은요, 질병이라고 부르는 게 무색할 만큼 흔한 게 이 당뇨 그리고 고혈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가성비 갑이라는 수술비 플랜을 소개해드렸어요. 요즘은 이런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게 저처럼 젊은 30대, 20, 30대 사이에서도 정말 흔하다고 해서 오늘 수술비 플랜으로 만나봤습니다. 일단 이 고혈압, 당뇨로 찾아오는 합병증 매번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뿐만 아니라 관절염에다가 흔하게 하시는 스텐트 삽입술은 물론이고 척추 질환으로 인한 수술, 그리고 여성분들 참 자주 하시는 자궁근종을 좀 제거하는 수술까지 수술할 때마다 매번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수술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수술비 보험이라서 많은 분들이 지금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자, 전문가님께 실시간 들어온 문자를 좀 여쭤볼게요. 일단 6678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당뇨로 백내장의 수술을 하면은 무조건 조건 없이 수술비를 받을 수 있냐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전문가님, 당뇨로 인해서 백내장 수술하면은 그냥 바로 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 네, 그건 아니고요. 보험회사는 수술비를 지급할 때 코드명을 확인하고 지급을 합니다. 근데 백내장에 걸리셨다 그러면 백내장 코드가 아니고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코드명이 정해지면 수술비를 500만 원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아니고 일반 백내장 수술비라고 해도 5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90만 원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코드가 나오면 무려 수술비를 50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수술을 하셨다고 해도 100만 원 가까이는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가입해 놓으시면은 받을 일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또 7023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이분은 아마 지금 고혈압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고혈압이 있는 사람도 오늘 소개해 주신 보험 혹시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이거 저도 궁금한데 어떻게 될까요? 네. 이 플랜은 사실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하는 플랜이고요. 이미 고혈압이 있으시다 하면 일반 심사도 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그거 말고 다 괜찮은 보험 335라든지 325라든지 3년 안에 입원 수술만 없으시다면 지금 있는 보장 비슷하게 해서 보험료는 안 아픈 사람보다는 조금 한 20, 30% 비싸게 하면서 보장 다 받으실 수 있는 플랜이 따로 있으니까 제가 혈압이 아니고 아주 큰 병에 걸리셨다 해도 심사를 한번 해보시면 가능하시니까 다른 플랜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오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좋은 보험은요, 정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건강할 때
미리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당뇨, 고혈압, 합병증 수술비 받을 수 있는 플랜은 건강하신 분들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지만은요, 뭐 고혈압이나 당뇨 혹은 큰 질병이 있으셔도 지금 연락을 주시면은 또 그에 맞는 플랜들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경이 전문가님과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무한 리필 받을 수 있는 반복적으로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이었습니다. 자, 진단비도 좋지만은요, 진단비보다는 가성비 측면에서 정말 갑이라고 하는 게 수술비 보험이라고 하고요. 자, 여러 가지 수술비 보험 중에서도 정말 많이 받고 또 저렴한 플랜으로 소개해 드린 거니까 뭐 건강하신 분들부터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각각 맞춤 플랜 전화 문자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 드리고요. 테마 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은요, 암보험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 이 자리에 방은영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제 보험이 거의 있으세요. 특히 네네. 암보험은 다들 가지고 계신데 오늘 그래도 암보험 왜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암보험은 정말 암보험이 없는 분들 찾는 게 더 힘들어요. 맞아요. 예, 그만큼 필수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요. 암보험 안에 꼭 반드시 이제 포함이 되어야 하는 보장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보장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으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한번 증권 꺼내 오셔가지고 네. 내 암보험 열어보시고 같이 확인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옛날보다 오래 살게 되기는 했잖아요. 네, 네, 이게 좀 맞습니다. 미치는 영향이 있나 봐요. 네, 그렇죠. 이제는 정말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참 암보험은 무엇보다 참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데 화면을 보시겠어요? 네. 기대 수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83세 기준으로 했을 때도 37.4%나 됩니다. 네네. 근데 남자의 경우에는요, 이 기대 수명까지 이제 살았을 경우에는 5명 중에 2명이 암에 걸릴 확률이 있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고 이렇게 확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암보험은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네.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 그 10대 주요 10대 암 발병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남성과 여성 이 발병률 중에서 중요한 이제 암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가족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가족력
여기에 플러스로 더 이제 또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발병률이 높은 암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성별 따라서 조금 다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보시기 쉽게 색깔별로 좀 표기를 해드렸는데요. 먼저 노란색 부분으로 체크해드린 부분을 보시면 갑상선 암으로 되어 있죠. 남성과 여성 모두 다 갑상선 암의 이제 발병률이 계속 증가가 되어 있는데 갑상선은 유사암에 속하잖아요. 예, 그래서 유사암 진단비를 준비를 하셔야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파란색 부분으로 체크해 드린 부분을 보시면 남성의 경우는 전립선 암이 좀 높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여성은 단연 유방암이 높죠. 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생식기 암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순위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남녀 생식기 암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이 보장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게 남녀 모두 3위를 차지한 대장암이 중요합니다. 예, 대장암을 보시면은 예. 암 사망률에서도 폐암, 간암 다음으로 이렇게 대장암은 3위로 이제 차지할 정도로 사망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높아지고 있나 봐요, 점점. 네,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 고령화가 되고 또 초고령화가 될수록 대장암 발병률도 이렇게 매년 증가가 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암은요, 사실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준비했어요. 네. 대장암 진행 과정을 함께 같이 볼게요. 대장에서 처음에 이제 암이 이제 진행되기 전에는 흔히 아시는 것처럼 용종이라고 하잖아요. 작은 맞아요. 돌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게 커지고 악성이 될수록 암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용종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정기적인 검진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초기에 용종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초기 암이 되고 대장암이 진행되는 동안 중반 부분에는 대장 점막 내암이라고 이렇게 크게 제가 표시를 해드렸는데 이 대장 점막 내암은요, 대장 점막층이랑 근육축을 침범했을 때 대장 점막 내암이란 진단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진단을 받고도 나는 암보험이 있어서 이런 진단을 받아서 보장을 받으려고 보험사에 전화를 했는데 네. 보험금을 실제로 아주 조금 받게 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네. 그건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게 암보험을 만약에 잘 가입해 놨으면 여하튼 간에 어떤 암, 무슨 암이라고 하면은 나 이만큼의 진단비 받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조금 받기가 어려운가 봐요. 사실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제가 만나뵀는데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저희가 표기를 해드렸지만 실제로 보험금 지급하실 때는 조직검사 결과지라는 게 있어요. 진단을 받으시면 조직검사 결과지에 그 내용이 이제 기재가 되는데요. 얼마만큼 침투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 초기에 이제 암이 제자리 암이나 그다음에 더 진행됐을 때 대장 점막 내암이나 그다음 대장암이나 이렇게 표기가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은 침투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검사 결과지를 기준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암보험을 갖고 있다면 그 암보험에 해당하는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이 부분이 서로 동일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그 보장에 대한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참 이게 암보험을 그냥 가입만 해놨다고 방치해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용종과 관련해서도 네. 용종을 제거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네. 이게 따로따로인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네네. 이 용종이 생기면은 그게 또 발전이 되면 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대장 용종 관련해서 저희가 좀 네. 알아야 될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용종은요, 사실 저희 신랑이 지난달에 네. 대장 그 내시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용종을 떼어냈어요. 근데 2년 전에도 떼어냈었거든요. 이게 자주 네. 생기더라고요. 네, 진짜. 맞습니다. 네. 그 제거한 자리에서도 자주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가족력에 있으신 분들은 좀 많이 생기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추적 관찰을 해야 되고요. 주기적으로 최소 2년에 한 번 정도는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35세 이상부터는 권장을 네.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막 40, 50대 돼도 대장암인지 모르고 돌아가시는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미리 조기 발견하시려면 미리 35세 이후부터는 검진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뭐 채팅방 통해서도 야구 스타 뭐 최동원 씨나 뭐 장효조 씨도 대장암으로 좀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또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참 이 대장암이 또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제 암보험을 가입할 때 이런 것도 좀 챙겨봐야겠다라는 점에서 범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렇게 저희가 암보험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요. 우선은 제가 예시를 들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미 암보험이 가입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새롭게 암보험을 가입할 때 또 많은 돈을 들여서 또 보험료를 내기가 좀 부담이 되실 텐데요. 기존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부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요. 보완을 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예 없으신 분들은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중요한 항목들을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준비를 하시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증권을 딱 열어봤을 때 이미 이제 암보험이신 분들은 네. 일반 암 안에 뭐 보장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잘 가입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네. 지금 화면 보시면 2014년도에 가입하신 보험이에요. 실제로 이 보험은요. 일반암 보장이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 되어 있으신데요. 오, 예.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약관을 찾아봤거든요. 약관상에서는 이제 보시다시피 하단에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이 암 분류표 바로 하단에 보면 체크를 해드렸는데 대장 점막 내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대장 점막 내암 제외라는 거는 일반암에 대장 점막 내암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점막 내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7천만 원이 아니라 가입 금액의 10% 내지 20%, 그러니까 700만 원이나 1,400만 원 정도만 받으실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갖고 계신 보험 증권과 약관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네, 요렇게 이제 쉽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지금 개인이 갖고 있는 보험을 좀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간편한 방법으로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일반암에 지금 3가지 항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대장암과 유방암 그리고 생식기암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요 3가지는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항목들이기 때문에 일반암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보장을 더 크게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일반암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말 몇 %만 받을 수도 있고 100%의 일반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진단비 가입할 때 저희가 네. 좀 잘 가입할 수 있는 플랜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화면 보시면요. 네. 네, 일단 가입하실 때 포함이 되어 있는 회사와 포함이 되어지 않는 회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네. 네, 지금 보시면은 A사는 일반암에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B사는 일반암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생식기암에 예를 들면은 A사보다 포함되어 있는 B사는 3천만 원이나 더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장 점막 내암의 경우에는 A사보다 B사가 4천만 원이나 더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확률로 계산을 했을 때 뭐 암의 종류를 이제 범위를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해 놓잖아요. 네. 일반암 보장도 있지만 뭐 고해감이다, 소해감이다 저희 좀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네네. 일반암이 가장 이제 네. 많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보통 암보험이 가입돼 있는 이제 증권을 보시다 보면은 네. 아래 많은 이제 특약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가 너무 많으니까 네. 헷갈리실 거예요. 네, 많은 특약들이 들어가 있고 네. 실제로 뭐 입원비, 뭐 통원비, 뭐 그리고 수술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와 들어가 있지 않은 차이점을 좀 보시는 게 좋은데요. 우선은 지급받을 확률은 당연히 일반암과 유사암이 더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암과 유사암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암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당연히 맞고요. 고해감이나 통원 이런 수술 같은 경우에 반드시 그 해당하는 조건에 해당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일반암보다 좀 부족한 편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인데 A 플랜, B 플랜으로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A 플랜은 일반암과 유사암을 좀 적게 넣고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여러 가지 특약들을 넣고 보장을 오. 채워봤습니다. 그리고 예. B 플랜은요.
일반암과 유사암을 더 크게 이렇게 보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한 걸 비교해 봤더니 A 플랜과 B 플랜 모두 다 5만 원대로 보험료는 비슷해요. 네, 그런데 보장을 비교해 보면 A 플랜에 비해서 B 플랜은 일단은 일반암 진단금이 2천만 원이나 더 이제 크죠. 그리고 유사암도 1,000만 원이나 더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근데 A 플랜에는 그러면 이런 항목들도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A 플랜의 그 지금 항목들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입원을 안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네, 입원을 안 하게 될 통원 치료만 하게 되면은 입원 일당을 받지 못하죠. 네, 그리고 수술도 암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확률적으로는 사실 실제로 보험료는 낼 수 있는 보험료는 한정돼 있고 또 이제 더 크게 보장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진단금과 일반한 진단금과 유사한 진단금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네. 같은 회사의 암보험을 가입을 하더라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보장을 이것저것 넣는 것도 좋지만은 결국 그 일반암 보장을 잘 넣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네. 제가 해석을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암 진단비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좀 비교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기준은요. 20년 납 100세 만기로 비갱신형이고요. 네, 일반암 3천만 원, 유사암 2천만 원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A사와 이제 B사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A사를 보시면은 우선 40세 남성 기준으로는 4만 2천 원대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B사는 약간 비쌉니다. 근데 50대가 되면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A사는 5만 7천 원대로 되어 있고 B사는 7만 4천 원대로 한 1만 7천 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그러면 B사는 좀 많이 비싸잖아요. 예, 더 비싸기 때문에 보장도 더 좋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겠거든요. 네, 제가 특징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A사, B사 모두 좀 공통점은 있었어요. 일반암의 유방암과 생식기암이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반암 납입 면제도 됐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좀 달랐어요. 예. 전막내암은 A사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B사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유사암 진단금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사암은 이제 A사 경우에 60세까지 2천만 원을 가입할 수 있는데 B사는 30세까지만 2천만 원 가입이 가능했고요. 이후에는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좋습니다. A사랑 B사를 비교해 봤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중에 원픽으로 딱 좀 추천을 주셔야 되거든요. 아, 네. 원픽의 정답이 조금 예상이 되는데 어떤 네네. 걸까요? 당연히 A사입니다. 네. 네. 네, 저의 선택은 A사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일반암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세 가지 항목 기억나시죠? 네, 대장 전막내암, 그리고 유방암, 예, 그리고 또 생식기암 이렇게 되어 있는데 A사는 이 전막내암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유사암 진단금도 60세까지 넉넉하게 2천만 원을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B사보다는 좀 더 저렴한 보험료, 비갱신인데도 굉장히 저렴했거든요. 그래서 예, 저의 원픽은 A사입니다. 네. 네, 가장 중요한 보험이 또 암보험 아니겠습니까? 암보험이 있으신 분들도 오늘 꼭 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암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물론이고 있으신 분들도 지금 증권을 딱 펼쳐가지고 내가 가진 증권 안에 일반암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A사 원픽은요, 대장 전막내암 이런 것도 이제 일반암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암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성 생식기암 특정 생식기 암에 대해서도 일반암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꼭 체크를 하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이요. 이렇게 일반암의 범위가 넓으면서도 특히 유사암도 진단비가 60세까지 무려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60세까지는 보통 유사암이 1,000만 원 정도까지만 가능하다고 지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2배 가까이 진단비를 받아갈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방은영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 시간 함께 했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전화 문자 통해서 실시간 상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험플랜 119인데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아, 제가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예.
예, 사실 보험을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예. 근데 주변에 지금 그 아들 친구가 갑자기 좀 이렇게 아파서 그런 거 예. 보니까 막 걱정이 돼서 저도 준비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전화드렸거든요.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예, 그래서 연락드렸어요. 맞아요. 우리 아드님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이제 군대 갔다 와서 24살이에요. 좋습니다. 한창 젊으신데 그래도 또 네. 아드님 주변에서 아픈 걸 보니까 우리 어머님의 네, 맞아요. 마음이 미리 좀 잘 준비를 해주고 싶으실 것 같거든요. 네. 뭐 걱정되는 가족력이나 특이사항은 없으시고요? 그런 건 특별히 없고 아직까지는 건강한데 건강하던 애가 갑자기 그렇게 아프니까 막 걱정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아드님 네. 건강할 때 미리 잘 챙겨드리기 위해서 오늘 도움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증권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20대 중반 가까이 된 아드님의 증권입니다. 2017년도에요. S화재 안심 상해보험 가입해 두셨고 그리고 더 오래전에 H해상의 퍼펙트스타 종합보험까지 보험료는 5만 원 정도 되네요. 네, 문의사항 보겠습니다. 아드님 보험 문의 주셨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건강하신데 또 주변에서 아들 친구분이 아프신 걸 보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리모델링 하는 게 좋을지 김경화 전문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드님이 한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근데 참 보험에 대해서 되게 좀 소홀하셨던 것 같아요. 좀 별로 보험을 별로 안 좋아했고, 어. 좀 오셔서 많이 뭐 얘기는 하는데 네네. 잘 모르겠고, 솔직히 잘 믿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네. 그냥 좀 방치해뒀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신 느낌이에요, 제가. 네, 증권을 보니까 네, 그 두 가지 증권을 보내주셨는데 네. 그 S사의 안심상해보험 요거는 아마 네. 17년도에 우리 네. 아드님 군대 다녀오시기 전에 군대 가기 네. 전에 상해보험 요거 가입하신 것 같고요. 네. 제가 보니까 딱 그래요. 그리고 H해상의 그 퍼펙트 스타 종합보험 네. 요거 이제 실비를 2013년도에 실비 가입하시면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토탈 보험료가 아드님 보험료가 5만 원 나가고 계시는데 네. 예. 예. 아드님 보험료로 지금 24세 남자, 성인 남자 네. 보험료로 5만 원이면 좀 작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뭐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들 네. 뭐 준비는 했다고 하는데 네. 좀 불안하긴 했는데도 또 적극적으로 제가 나서서 이게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 시청자님 오늘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유, 좀 창피해요. 여태 너무 신경 안 써준 것 같아서.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딱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네. 이 두 가지 상품 보장 내용은요. 사실 네. 들여다봐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이렇게 드릴 만한 담보가 사실은 없어요. 네. 네. 네, 우리 시청자님도 느꼈다시피 굉장히 네. 보장 내용이 미흡하세요. 예, 그래서 맞아요. 오늘 제가 네. 오늘 이 시청자 상담의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어떻게 하면 그 아들 보험을 잘 가입할 수 있는지 네. 리모델링 플랜을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우선은 첫 번째 네. 뭐 안심상해보험 요거는 뭐 17년도에 가입했는데 예. 딱히 볼 건 없고요. 네. 일반 골절 진단비 100만 원 있으시고 그다음에 네. 골절 수술비가 30만 원 있으세요. 네. 보장 내용은 굉장히 단순해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건 없는데 골절 네. 진단비 100만 원 요게 조금 네. 포인트이긴 한데 네. 요건 치아파절 포함 안 되고요. 일반 골절 아. 진단비만 받으시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두 번째 그 퍼펙트 스타 종합보험 네. 요거는 이제 실손 가입하시면서 네. 같이 담보를 조금 넣었어요. 네. 암 진단비 1,000만 원 있으시고요. 아, 네. 예, 요즘 유사암 우리 테마 플랜에도 얘기했던 네. 뭐 유사암이나 이런 대잠 정막내암 이런 네. 부분 담보 전혀 없으시고 일반암 진단비만 1,000만 원 가지고 계시는 요런 아. 담보세요. 저 좀 많이 없죠. 네네. 그리고 뇌졸중이랑 급성 네. 심근경색증 진단비 1,000만 원씩 있으신데 네. 요즘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설계사분들이나 와가지고 많이 상담을 받으면서 네. 상담받은 내용 중에 아마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네. 뇌혈관 질환, 이렇게 혈관 질환 쪽으로 굉장히 네. 중요하다라고 아마
상담을 받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네. 아드님이 가지고 있는 거는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거든요. 그것도 뭐 1,000만 원밖에 안 되고. 아, 이런 보장 내용이 있으시고요. 네. 여기에 이제 실손해가지고 35,000원이긴 한데 네, 저는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드렸으면 좋겠냐면요. 네, 안심상해보험도 정리하시고요. 네. 퍼펙트스타 종합보험도 이게 솔직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 그리고 실손을 요즘 네. 지금 있는 실손으로 네. 전환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아, 그게 예, 좀 근데 지금 많이 타이밍이 달라요? 너무 절묘하게 좋은 게 뭐냐면 네, 실손이 7월달 이후부터는 4세대 실손으로 변경이 돼요. 그래가지고 실손 보장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지금 아니, 실손보다는. 이걸 실손은 사실 가입해놓고 저희가 네네. 뭐 애가 병원도 안 가고 그러니까 타지도 않아서 좀 아까우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 네네. 그래서 보험료가 건강한 사람은 실손 예전 실손 보험 가입하시면 네. 돈은 많이 내는데 난 한 번도 안 탔어 너무 아까워 네. 이런 생각을 많이 네, 하세요. 맞아요. 예. 네네.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한 보험료로 좀 더 가격 대비 굉장히 네. 실용성 있는 이런 걸로 아. 실손을 전환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리모델링 플랜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리모델링 플랜은 어린이 보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린이 보험이 가입 네. 나이가 30세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아. 아드님 나이 24세라 어린이 보험으로 네. 추천을 드리는데 그럼 어린이 보험으로 왜 네. 추천을 드리는지 요거를 네.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릴 거예요. 아, 어린이 예. 보험이 좋은 이유는 네. 첫 번째 납입 면제 기능이 굉장히 넓어요. 아, 우리가 일반 암에 걸리거나 뭐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증에 걸리면은 내가 내던 보험료 납입 면제하고 예. 돈을 안 내도 되고 아, 뭐 돈안 100세까지 쭉 예. 보장을 받는 이런 납입 면제 기능이 있거든요. 아. 근데 어린이 보험은 유사암에만 걸려도 납입 면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납입 면제 그 기능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또 네. 하나 좋은 점은 뭐냐면 암에 걸려서 암 진단비를 받는다. 그런데 네. 감액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90일은 면책 기간이고 아, 예. 90일 이후부터 1년 안에 암에 걸리면 진단 자금의 50%만 받을 수 있는 네네. 이런 그건 감액 저도 기간이라는 게 들어봤- 있는데 네. 어린이 보험에는 이런 감액 기간이 없어요. 그러면 바로? 뭐 가입하면은 바로 받으실 보장이 수 돼- 있는 거예요. 아. 일반암은 90일 지나면 바로 받으실 수 있고요. 예. 유사암이나 다른 수술비나 이런 나머지 담보들은 예. 가입과 동시에 바로 받으실 수 있는 어. 이런 담보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보장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있는 좋은 기능들이 있어서 저희가 아. 어린이 보험으로 아드님 거를 추천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 어린이 보험 중에서도 보면은 뭐 일반암 진단비도 5천만 원 넣으실 수 있고요. 유사암 그다음에 특히 요즘 네.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가 굉장히 항암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네. 이 다양한 항암 약물 치료비를 네 가지를 다 넣었어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일반 1,000만 원. 이거 암 진단비와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다음에 계속 받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5천만 원. 그다음에 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비도 2천만 원. 항암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비 굉장히 말이 다양한데 이렇게 암 치료하는 방법이 다양해졌거든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하는 방법이 다양해졌는데 이런 다양한 방법을 모두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게 담보를 좀 넉넉히 넣었고요. 수술비하고 유사암 수술비도 400만 원까지 이렇게 준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진단비도 2천만 원, 뭐 수술비를 3천만 원씩. 아니 그 아까 그 아들 친구가 네네. 예, 좀 아프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약간 뭐 심장 쪽에 그래서 수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돈이 되게 많이 들었다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여기 그렇죠. 해당이 돼. 그렇죠. 심장 수술 예. 그 뇌혈관 수술비, 허혈소 심장 예.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3천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이런 담보도 다 넣었어요. 그다음에 뭐 수술비 같은 경우도 질병 수술비 뭐 다양한 어떤 수술을 해도 다 포함되는 보너스처럼 받을 수 있는 수술비도 50만 원씩 넣었고 그다음에 뭐 여기에 뭐 MRI 검사 지원비 이런 담보들이 예전에는 없었어요, 사실.
예전에는 없던 담보들이 네. 최근 들어 치료 방법도 다양하고 보험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넓어진 보장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담보들을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담보들을 많이 넣어도 예. 보험료 지금 네. 요거 하고 그다음에 실손 의료비 지금 실손을 제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네. 실손은 급여는 90%, 비급여는 80% 받고요. 그다음에 비급여 도수나 비급여 주사제, 그다음에 MRI 치료 이런 거는 입원을 안 해도 네. 옛날 실손은 꼭 입원을 하셔야지 통원비밖에 못 받으니까 입원을 하셔야지 90% 받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실손은 입원을 안 해도 가능합니다. 근데 본인 부담금이 조금 더 10% 커요. 70% 받으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7월 달 이후에는 이런 실손조차도 본인 부담금이 굉장히 더 커집니다. 그리고 5년마다 다시 재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7월 이전에 실손을 전환하시는 이런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아들 보험을 이렇게 상담하게 돼서 너무 다행인데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보험료가 조금 더 늘어나긴 하겠죠. 그래서 조금 늘어난 보험료가 조금 늘어난 보험료가 한 네. 10만 원, 11만 원 정도 요 정도 준비 가능하거든요. 실손까지 다 해서요? 네네. 괜찮으시죠? 이 정도 금액으로도. 아니, 아까 뭐 되게 많이 주시던데요. 네네. 보장이 막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되면.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이거는 그래서 그냥 요렇게 몇 살까지 준비를 보장받는 건가요? 네? 몇 살까지 100세까지 보장받는 거예요. 100세까지. 지금은 그러면, 네, 네. 아드님 보험이 당연히 100세까지 보장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가시면 네. 아마 지금 우리 시청자님 전화 주신 시청자님 마음도 조금 이렇게 편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제가 추천을 드려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우리 아드님이요. 예. 보장이 거의 없었어요. 그쵸. 근데 예. 이제 제대를 하셨으니까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잘 가입해 놨다가 이제 나중에 물려주시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보장은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그냥 네. 이제 두 건을 정리를 하시면서 실비랑 이제 어린이 네. 보험으로 저희가 보장 크게 키워드렸으니까 이렇게 네. 가입해 주시고 나중에 물려주시면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유, 돈 드릴게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시청자분들도요, 만 30세까지는 무조건 어린이 보험으로 우리 자녀의 보험 좀 만들어주시고 어린이 보험이 아니라면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리모델링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